안녕하세요. 우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세보의 상사별곡이라는 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상사별곡이요. 모의고사에 나와서 여러분들 해석하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저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보시죠. 주제는 뭡니까? 이별의 아픔이 나와요. 그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는 겁니다.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사라는 건 우리 상사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님을 그리워하거나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리워하는 거죠. 현재 이제 부재 됐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님의 부재,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별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다라는 게 제목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가장 주된 정서는 그리움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죠, 그렇죠? 제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주된 정서가요. 조선 후기 19세기 때 이야기고요. 굉장히 슬픕니다. 애상적이고 과거 해상적인 내용도 나오고 연정,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고요. 애정 가사고 가사의 일부만 지금 출제된 겁니다. 모의고사예요. 자, 설상 특징해 보시면은 자연은 작품 속에서 이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동을 하고요. 또 이별한 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화자가 이별 상황에서 또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현재는 굉장히 암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토로합니다. 아셨죠? 또 상사의 괴로워하는 그리움에 괴로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거고요. 또 대꼬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듬감을 만들고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강조합니다. 아셨죠? 그거는 작품 속에서 직접 보여드리고요. 또 서리법도 나와서 이제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 청각적 심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상황을 제시하고요.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이제 계절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 계절, 시간이죠. 이걸 통해서 이별의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을 이제 제시합니다. 아셨죠? 또 긴 한숨, 눈물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화자의 어떤 상사의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또 님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이라는 것은 아주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노래한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별의 원인, 또 이별이 지속되는 근본적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아요. 뭘로 하냐면 이를 외적 요인, 즉 어떤 운명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화자의 모습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심경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어렵습니다. 잘 집중해서 드셔야 돼요. 황매, 자, 황매 시절 떠난 이별, 그렇죠? 간단히 하면 이제 봄에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단어 공부를 위해서 정리를 했어요. 황매라는 거는 익어서 누렇게 된 매실인데요. 사실 봄에 노란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봄에 떠난 이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별은 뭡니까? 화자가 지금 현재 화자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제시하는 단어라는 거 아시고요. 만악 단풍이라는 건요. 단풍 우리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만악은 수많은 골짜기와 봉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가을이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 그렇죠? 봄과 가을 동안 계속 이별이 지속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별의 기간이 늦도록 오래 이어져서 소식도 지금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상사일념, 일념이라는 거는요. 변함없는 한 가지 마음이잖아요. 상사 뭐예요? 서로가 이제 그리워하는 건 장면이 나오고요. 변함없는 마음, 즉 그리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한사라는 건 무한, 영원히 끝이 없는 그러한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움도 저도 나를 그리려니, 그죠? 그리워할 것이다.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나를 그리워하겠지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은 언약, 서로에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성맹약이라고 있어요. 한자로요. 금성맹약이라는 건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단어라고 봐야죠. 깊은 정, 서로가 간절한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랜들, 화자죠. 나인들 어이 잊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영원한 사랑, 이 깊은 사랑 이런 거거든요. 깊은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나는 절대 잊지 않았다.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서리법을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만큼
당신도 나를 그리움으로 감정이 갖고 있겠지, 뭐 이런 얘기죠. 저도 나도 그랬으니까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일이 많고 다사다난하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복잡다기한 우여곡절 뭐 다사다난 변화무쌍한 인간의 수많은 인간의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조물주가 시기를 했는지, 자, 이거 보세요. 조물주의 시기라는 건 조물주의 질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요인으로 그 이별의 원인을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그죠? 이별의 원인이 직접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 운명 수능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별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 전가하는 그러한 화자의 그 태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삼화삼추라는 건요, 세 번 여름, 세 번 가을이잖아요. 그쵸? 초중말 이렇게 세 번을 끊잖아요, 우리. 그쵸? 여름, 가을에 석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계절별로 보통 석 달씩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고, 그쵸? 지나간다.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가을 지나가고, 낙목한천, 뭡니까? 나뭇잎 떨어지고 겨울이 왔네요. 그쵸? 나뭇잎 다 떨어지고 겨울에 어떤 춥고 쓸쓸한 풍경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낙목한천이요. 아셨죠? 또 되었네. 이 또라는 말은요, 부사어잖아요. 어떤 부사어다? 반복되고 지속되는. 그쵸? 어떤 허망함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허탈함 또는 허망함, 허무함, 이러한 단어가 이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아셨죠? 또 되었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별한 다음에 이 시간이 야속하게 자꾸 흘러간다.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별이 이어진 상황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계절의 변화로 잘 제시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자, 운산이 멀었다. 자, 운산이 멀었다는 얘기는요. 구름 낀 먼 산이 지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어떤 장애물, 시련, 그죠? 어떤 장애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운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소식인들 쉽게 나한테 전달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탄적인 서리법이고요. 소식이 전달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뭐한다?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대인난이라는 건요,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대인이라는 거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대자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난자고.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을 마구 기다리는 그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에 사람이 안 나타나면 우리 어떻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안타깝잖아요. 또 더군다나 아무하고 약속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님에 대한 어떤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긴 한숨이 길고 눈물이 좀 흐르는 장면. 그래서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한 이유는 감정의 정서가 직접 잘 드러났기 때문에 이 화자의 정서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대로냐, 때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몇 번 동안 그렇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수만 번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관련 한자 성어는 학수고대죠. 그러니까 학의 머리처럼 고대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오기를, 빨리 오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흉중이라는 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에요. 아셨죠? 불이 나니, 그렇죠. 마음속에 불이 났다. 열불이 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의 감정이 뜨겁다라는 겁니다. 구애관장은요, 구곡간장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 간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그 애타는 마음, 즉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곡간장, 우리 그 장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창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많이 굽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애타는 마음이, 애타는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가 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괴롭고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법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그리워하는 이 장면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아셨죠? 또 인간의 물로 못 끄는 불이라. 그렇죠? 불이라면 물 뿌려서 내가 불을 끄고 싶지만 마음에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내 가슴, 즉 구해간장이란 말, 이 말과 이 가슴은 문맥적으로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짝이에요. 불이 났죠. 그러니까 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움이잖아요. 그렇죠? 불처럼
일어나는 사랑 그거잖아요. 그걸 감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고요. 물로도 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영탄법이고요. 님에 대한 그림의 정도와 깊이가 잘 제시된 표현 문장이고요. 구체적인 현상에 빗댔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구구절절 이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잘 그려낸 것이고요. 이 상사, 그리움으로 인해서 이 괴로움, 화자의 괴로움을 가슴이 불에 탄다라는 구체적인 이 현상에 비유, 빗댄 겁니다. 아셨죠? 또 이를 물로 못 끈다고 표현했죠? 이걸 통해서 어때요? 화자에 뭐가 담겼어요? 답답한 심정, 애절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이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를 읽어줄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처음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별의 안타까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그 부분은요, 앞부분은 주로 남녀 사이 있죠. 남자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여기 뒷부분에서는 이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거는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안다.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대화체잖아요. 대화체 어떻게 보면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그리고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서로 말을 안 해도 다 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다 마음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가 또 일시적으로 이제 억제되고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새우사창, 새우라는 건요 봄비입니다. 봄비. 사창은 어때요? 여자가 거처하는 방이죠. 그래서 화자가 여자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규방 창가에 봄비가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여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문 날, 그렇죠? 규방의 창가에 봄비가 내리고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니까 어때요? 공간적 배경이 나왔죠. 그렇죠? 시간적 배경도 나왔고요. 소소상풍. 자, 소소상풍이라는 것은 뭡니까? 쓸쓸하고 몹시 찬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서리상자예요. 촉각적이죠. 그렇죠? 찬바람이니까. 그다음에서 송환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한자로 이 홍입니다. 기러기 홍자인데 이 표기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다? 기러기 울음소리다. 그래서 청각적인 심상이 드러났다. 촉각적인 심상이 드러났다. 그렇죠? 뭐 여기서는 시각적인 심상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다양한 감각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각만 나타나도요, 다양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쓸쓸하고 외로운 화자의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몰이 나왔죠? 이 자연몰을 이용해서 화자의 애상적 분위기를 잘 자아내잖아요. 그렇죠? 드러내고 또 날 저문 저녁 무렵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 그리고 기러기 울음소리 들리죠? 그렇죠? 자연의 현상의 그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슬픔 이것과 잘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애상적 분위기를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잘 정리하세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상사몽이라는 건 뭡니까? 남녀 사이에 너무나 그립고 애절하면 어때? 꿈에 나타나잖아요. 보통 우리 정철의 가사에 보면 어때요? 보통 대부분 꿈을 꾸면서 님을 만나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걸 상사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놀라 깬 상황입니다. 그래서 맥매키라는 단어는요, 끊임없이 줄기차게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부사어 맥매키 꼭 알아두세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생각하니, 그죠? 님에 대한 생각이죠. 이 생각이라는 건요, 과거 회상입니다. 이제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뒷부분이요. 방춘화류라는 말은요, 방춘은 뭡니까?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화류는 뭐예요? 버드나무 꽃이잖아요. 그렇죠? 방춘 가절이란 말도 쓰는데요. 이제 아름다운 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봄 좋은 시절에 강로사찰은 이제 강가의 누각과 산에 있는 사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경치가 아주 좋아서 이제 쫓았단 말입니다. 근데 일부일 월부월. 자, 일부일 월부월이라는 건요. 우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그러니까 날마다 달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운우지락이라는 건요. 우리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사실 구름과 비를 만나는 즐거움이란 뜻인데 결국 남녀의 사랑, 남녀의 정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관계 아셨죠? 운우지정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이 정말 협흡 어려운 단어지만 화목하게
사귀었다. 그게 과거죠, 과거. 이게 바로 과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청산녹수. 청산녹수라는 건요.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들이 증인이다. 얘네들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생백년. 차생백년은 이제 차생 현재 살고 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백년, 평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오랫동안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사랑. 우리 보통 사랑을 나누면 영원한 사랑을 외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다? 과거에 너와 내가 사랑을 맹세했던 과거의 회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예. 못 보아도 병이 되고, 그렇죠? 못 보면 병이 되고, 더디와도 응? 만나지 못하고 시간 지연되면 성화로세. 그렇잖아요. 성화라는 건요. 너무 답답하고 애가 탄다. 그러니까 못 만나면 너무 답답하고 애가 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을 제시한 거고요. 대꾸법이죠. 예, 그 다음에 병으로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면서 화자가 현재 마음이 어떻다?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뭐다? 병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런 게 뭐라고 하죠?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병. 오는 글발. 글발은 적어놓은 글이죠. 이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가는 사연. 그렇죠? 자자획획.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각 글자마다 다정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별 당시 초창기의 태도는 이랬단 말이에요. 다정다감했고 편지가 끊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런 다정했던 편지가 이제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겠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식이 끊어졌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찌타. 자, 어찌타라는 것은 어쩌다가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별리는 이별이에요. 이별. 그렇죠? 거꾸로 쓰면 이별이죠. 예, 이별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난 겁니다. 여겨조기라는 건요.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예, 조기라는 건 아침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라는 건 뭡니까? 여겨. 아침밥을 굶고 배고픔에 어때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아서 겪는 고통을 여겨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나왔냐면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정말 참기 곤란하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끌어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움에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을 여겨주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별 후에 그 그리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화자의 고통스러운 현재의 모습을 제시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 하시고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프린트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비교 대조하시면서 침착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작품에 연계가 될 때도 이 단어가 그대로 이어지니까요. 당시의 그 단어들을 잘 정리를 하세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